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천군은 온 나라가 일본의 압제에 시달릴 때 유일하게 일병이 모든 관공서를 점령하고 친일 매국노들을 차단하며 주재소 습격, 진지 공격, 전신선 절단 등을 통해 일제의 중앙정부를 차단하고 일병들이 군정을 다스렸던 곳입니다. 또한 일제의 폭압적 지배를 거부하고 자주 독립을 찾으려는 거족적인 독립운동인 3.1운동이 연천에서도 전개되었습니다. 3.1운동은 초기에는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점차 농촌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개된 만세운동입니다. 만세 시위는 3월 1일 독립선언 직후부터 일어났습니다. 3월 1일 당일 서울을 비롯해 평양, 진남포, 정주, 안주, 을주, 선천, 원산 등 여러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후 남쪽의 농촌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만세 시위는 전국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며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연천 3.1운동은 3월 21일 백학면, 두일리 장터에 만세 시위를 시작으로 4월 초까지 이산면, 적성면, 중면, 왕진면, 관인면 등 각 지역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연천의 3.1운동 시위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월 21일 백학면 두일리 장터에서 조우식, 정현수, 구금룡 세 사람의 주도로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로 이들이 만세 시위를 일으키게 된 계기나 과정은 확실치 않으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날을 이용한 점, 연천 최초의 만세 시위임에도 많은 군중들을 조직적으로 이끌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전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천의 시위는 처음부터 격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면장을 강제로 시위에 참여시키는가 하면 시위 군중이 늘어나자 면사무소로 몰려가 면사무소 직원들에게도 시위 동참을 요구했고 직원들이 응하지 않자 면사무소 문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되기도 하였습니다. 시위가 계속되면서 군중 수는 늘어났고 인근 미산면까지 시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시위는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되었으며 시위대 일부는 마전리 헌병주재소까지 진출해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시위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고 주동자들은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3월 31일 적성면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3월 29일 장파리에 거주하는 한은동이 31일 밤 20여 명과 함께 마을 뒷동산에 올라 횃불을 올리며 독립만세를 외치는 횃불 시위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며 4월 1일에는 중면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시위는 삼곤리에서 약 400여 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에서 시작되었고 시위대는 조선 독립만세를 외치며 읍내로 행진하다가 헌병대와 충돌한 뒤 강제 해산당했습니다. 연천군 각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4월 10일 관인면에서도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 밖에도 3.1운동 비사에 따르면 3월 22일 미산면, 3월 27일 중면, 관인면, 군내면, 4월 1일 연금면, 4월 5일 동면, 선안면 등지에서도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4월 10일 관인면 시위를 끝으로 더 이상 연천 지역의 만세 시위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3월 21일 백학면을 시작으로 연천 대부분의 시위가 확산되었고 시위 양상이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4월 10일 이후에도 고조된 만세운동 분위기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의 기록으로 보면 연천의 3.1운동은 독립선언과 타 지역의 시위 소식을 듣고 주민들 스스로 독자적으로 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시위는 적극적인 양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제 측 기록에 따르면 연천에서는 3.1운동의 시위로 95명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었습니다. 경기도의 다른 지역들에 비하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연천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만세운동은 독립선언 자체에 크게 고무되어 일어난 것은 맞지만 실제 시위에 참여한 대다수의 민중들이 독립선언의 의미나 독립선언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립선언을 계기로 그동안 억눌러왔던 받을 감정, 민족의식이 표출되었고 이것이 적극적인 만세운동의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연천의 주민들이 외부와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시위에 나섰고
적극적인 양상을 띄었다는 것은 연천의 지역적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뚜렷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해단할 수는 없지만 연천의 적극적인 만세 시위의 근본적인 배경은 정치적인 요인보다는 연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제의 정책과 통제가 적극적인 만세 운동을 일으키게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천의 항일 을병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천에서 을병들의 활약상은 다른 지역의 을병 활동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천의 을병들은 주재소나 관공서 등을 장악하고 중앙정부로 통하는 통신선 절단 등을 해놓고 을병 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연천군에서 을병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시면서 을병 활동을 연천뿐만 아니라 이웃인 포천과 적성, 상령 등지로 퍼져나가게 하신 분은 왕산 허위 선생입니다. 대개 을병들은 자기 출신 지역의 범주 내에서 활동했던 것과 달리 왕산 허위 선생은 연천, 적성, 철원, 파주, 한탄강 등 경기도 전역 일대에서 폭넓은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왕산 선생 일가와 문중 전체가 항일투쟁에 선봉했었는데 이는 세계 독립운동사에 있어서도 드문 일이라 합니다. 선생은 1896년 3월 김산에서 창의하여 성주, 충청도 진천 등지에서 활동 중 고종의 명에 따라 을병을 자진해산 후 청송에서 학문에 전념했습니다. 이후 1899년 3월 벼슬길에 나서 5년간 성균관 박사, 중추원 을관, 평리원 재판장, 을정부 참찬, 비서 원승을 역임하고 종이품, 가선 대부에 이릅니다. 1905년 외교 활동을 위한 비밀 독일 방문 계획이 실패하고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는 경문살포로 구속되어 4개월간 투옥되었고 이후 벼슬에서 물러나 김천 지뢰로 온 거였습니다. 1907년 경기도에서 을병을 모아 포천, 양주, 철원, 장단, 연천 등지에서 을병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해산당한 관군까지 받아들여 전국연합을병인 13도 창의군 결성, 경기대장 겸 군사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창의군은 일제 통감부 공략을 결정하고 각 을병대가 분산 출발하였고 왕산은 300여 명의 선발대를 지휘하여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이르렀으나 후원군의 도착 지연과 일본군의 기습으로 연천으로 패퇴, 부친상을 당한 총대장 이인영 귀향으로 왕산은 임진강 유역에 재집결하고 연합을병의 총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때 총리 대신 이완용이 관찰사나 내부 대신 자리로 왕산을 유혹했으나 꾸짖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08년 5월 24일 포천의 영중에서 밀고에 의해 일본 헌병부대에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었고 같은 해 10월 21일 교수용으로 순국, 1962년 건국공로훈장, 대한민국장이 추도되었습니다. 그의 업적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구미에서는 왕산 허위 기념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왕산 허위 선생 외에도 연천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항일 을병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천의 을병 활동은 대체로 1907년 8월부터 1910년 말까지 약 3여 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1907년 8월 1일 일제가 군대를 해산하자 서울의 군인들이 대거 봉기하였습니다. 8월 9일 연천에서 가까운 강화에서 연기호, 유명규 등이 주민에게 총기를 나눠주어 일진회 회원인 정경수를 처단하고 일본 순사를 사살하여 강화도를 장악하였습니다. 이에 일제가 이들을 토벌하려 하자 연기호는 일본군을 피하여 고양군 흥덕사를 근거지로 삼고 마전, 상령, 연천 등지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1907년 당시에는 숭의전 참봉이던 왕이종이 참봉직을 사임하고 8월경에는 연천에서 기이하여 80명 정도의 을병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9월에는 김진묵과 함께 임진강 본류에 위치한 적성, 상령, 토산 등지를 돌면서 군자금을 마련하고 400여 명의 을병을 모집하였습니다. 10월경에는 일본군 수비대의 추격을 피해 강원도 춘천, 화천, 양구 등지에 진출하여 활동하였습니다. 1907년 말 무렵에는 전국에 있는 을병들이 일기투합하여 13도 창의군을 조직하였습니다. 허위 등 전국에서 각도를 대표하는 많은 을병장과 그들을 따르는 약 1만여 명의 을병, 해상 군인들이 조직한 단체로 서울 진공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일본군에게 발각되었으며
격렬한 저항으로 철군하였습니다. 이때 연천 출신 을병들이 참여한 을지는 허위 을진과 긴밀한 협력을 취하고 있었으며 김규식 을진과 연기우 을진이 허위와 함께 선봉대로 활동하였습니다. 서울 진공작전 실패 후 을병들은 다시 지방으로 퇴각하여 지역 주민들의 도움으로 소규모로 작전을 개시하였습니다. 이 시기 연천에서의 을병 활동은 강명선, 김치현, 한창렬, 오윤구 등이 활동하였습니다. 이들은 연천 사람들에게 군자금과 군량 등을 조달받거나 친일 지주들에게 군자금을 탈취하며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서울 진공작전 후인 1908년과 1909년 연천 지역에서는 많은 을진이 활동하였고 일본군의 토벌 작전으로 쫓기는 상황이었지만 연천 지역의 을병들은 끝까지 투쟁하였습니다. 조선 폭도 토벌지 독립운동사 사료집에 의하면 1908년 2월부터 1909년 말까지 연천에서 일제에 저항하다가 사망한 을병이 공식적으로 115명에 달합니다. 그 중에는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 출신의 심상우 을병장도 있습니다. 심상우 을병장은 왕산 허위 선생의 경문을 보고 자진 입대하여 3분견 대장을 맡아서 1908년 10월 15일 일본 헌병들과 싸우던 중 미산면 백성리에 가로제라는 곳에서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서 전사를 합니다. 위 기록들을 보면 연천에서 얼마나 치열한 을병 전투가 벌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연천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을병장인 허위와 김수민, 한창렬 등이 순국하고 남은 을병장들도 체포되거나 행방불명이 되면서 연천 지역의 을병 활동은 쇠퇴하였습니다. 한일 병탄이 있던 1910년 말 이후 연천 출신의 을병 활동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고 총독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과 군대 총수권을 장악하고 본격적으로 식민 시기도 접어드니 을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무력해졌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연천에서 활동한 항일 을병들은 숭의전 참봉 등의 관직자도 있었지만 절대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던 농민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농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심원사 옆에는 항일 을병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항일 을병 묘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심원사는 연천 지역 을병들의 주요 근거지였습니다. 치열한 격전을 벌인 후 수많은 을병들이 희생되었는데 이 중 6명의 시신이 인근 대강리역에서 약 600m 떨어진 야산 고릉에 안치되었습니다. 6인의 묘와 도신리 일대에서 무명 을병묘로 전해오던 3인의 주검을 수습하여 이곳 심원사 부근으로 안치하였다고 합니다. 구국의 신념으로 활동하다 순국한 많은 선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위령비를 세우고 추모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연천의 열사들과 항일 을병들에게 관심을 가져 그날의 역사를 소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